안녕하세요. JCD 원장 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뭐 1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여름방학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저희 JCD 서머 캠프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 선정 다들 맞춰가고 있으실 텐데 혹시나 아직 대학 선정 다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ED 리스트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ED는 다들 아시는 바처럼 조기 전형이에요. Early Decision이죠. Early Decision 조기 전형인데 하나의 대학만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학만을 지원할 수 있고 합격을 하면 반드시 대학에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고 입학해야 돼요. 근데 매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 후배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학생을 ED로 특히 이제 최상위권 대학 뽑았는데 안 가 그러고 그래 버리면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잘 안 뽑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ED는 조기 전형이고 하나의 대학만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합격하면 반드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early decision은 그 어그리먼트를 지원대학에 내야 돼요. 어그리먼트가 뭐냐면 그 이디 어그리먼트는 아시다시피 그 계약서 같은 거죠. 내가 합격을 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가겠다, 입학을 하겠다라는 어그리먼트인데 그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고등학교 카운셀러가 학교 측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떤 대학은 지원하는 학생이나 학생 부모가 그 이디 어그리먼트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ED 어그리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 증명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하고 어드미션 포탈에 그게 제출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카운셀러들이 학생의 ED 어그리먼트를 대학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항의하고 대학에 연락하고 해서 막 발표 일주일 전에 어그리먼트를 보내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ED를 지원을 하고 나면 반드시 지원 대학의 어드미션 포털을 통해서 ED 어그리먼트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측에서 제공해야 되는 다른 서류들이 제 시간에 들어갔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D는 ED1이 있고요. ED1이 있고 ED2가 있죠. 요즘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early decision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하는 대학의 그 썸머 캠프를 어떤 식으로든 수행한 학생들한테 ED1 이전에 ED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난리도 아니죠. 예. 난리도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ED1과 ED2가 있고요. 어떤 일부 대학은 ED3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ED1과 ED2인데 ED1과 ED2인데 ED1은 일반적으로 보통 11월 1일이나 15일 마감인데 최상위 대학일수록 11월 1일 마감이 많아요. 11월 1일 마감이 많고 ED1을 하는 대학으로는 브라운,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9위고요. 코넬, 다트머스, 듀크, 노스웨스턴, 유펜 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맨 앞에 있는 글자 알파벳 순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아니고요. 브라운, 코넬, 다트머스, 듀크, 노스웨스턴, 유펜 등이 있고요. ED1과 ED2를 같이 하는 대학들은 뭐 보스턴 컬리지 여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었죠.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이었다가 ED1, ED2, EA 모든 거를 다 하는 대로 바뀌었고 BU는 전통적으로 ED 유니버시티고요. 그다음에 브랜다이스, 케이스 웨스턴 에머리, 존스 홉킨스, NYU, 노스웨스턴, 노스이스턴, 터프스, U of C, 밴더빌트, 와슈 등이 있습니다. ED1, ED2는 근데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올해 모집 요강이 다 발표 안 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 그에서 확인을 하시고 ED1이 있는지 ED2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D1이 보통 12월 중순에 발표가 나고요. 그다음에 ED2가 보통 그 상위권 대학일 경우에 1월 1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보통 마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D1을 만약에 원하는 결과를 ED1에서 못 얻었을 때 ED2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ED1, ED2가 다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ED1으로 지원한 대학에서 ED1이 안 되는데 ED2를 지원할 수는 대부분 다 없게 돼 있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다음에 ED를 지원을 해서 떨어졌는데 거기를 레귤러로 다시 지원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왜 ED에 계속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 여기 있는 이 최상위권 대학들 보시다시피 ED를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50%가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합격률은 레귤러 디시전에 비해서 적어도 3배 이상 높아요. 그다음에 툴레인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70% 가까운 학생들을 ED에서 뽑고요. 그다음에 툴레인 같은 경우에는 ED의 합격률이 레귤러보다 거의 9배 가까이 높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밴더빌트에 요즘은 발표를 안 하는데 옛날에 ED1 있고 ED2 합격률이 레귤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ED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수가 증가하고 있죠. 왜 증가를 하고 있냐면 학생 하나당 서밋하는 어플리케이션 수가 늘어나요. 옛날에는 3개에서 7개 하다가 7개에서 15개 하다가 요즘 20개 이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합격률이 낮아지니 어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쓰고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아지니 합격률은 더 낮아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 쪽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쪽에서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학생을 뽑아주면 올해 학교에 대학 올까 하는 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ED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또 정원의 반 이상을 ED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ED를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림스쿨에다 ED를 지원을 하고 레귤러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ED를 약간 매치해서 리치 사이에 있는 학교를 해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ED를 선택해서 ED에서 예,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요즘 최근 한 코비드 이후에 3, 4년 입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스트래티지인 것 같아요. 예, 반드시 ED를 예, 그 버리는 그 드림 스쿨 너무 far reach에 있는 드림 스쿨을 지원하지 마시고 예, 그 어느 정도 가능한 대학을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매번 말씀드리지만 JCDU 그 미국 중서부 시카고 교차로 칼럼입니다. 교차로 칼럼 예, 8년째 계속 쓰고 있고 그 지난 교차로 칼럼에 의해서 웨이티드 GPA 계산법이에요. 예,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웨이티드 GPA가 더 좋다, 언웨이티드 GPA가 입학에 더 유리하다. 그게 아니고 둘 다 같이 보는 게 더 유리하니까 웨이티드 GPA 계산법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 저희 가을 학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가 8월 예, 26일 날 개강을 하게 돼서 8월 26일 날 개강을 해서 예, 12월 달 그 중순까지 계속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 가을 학기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JCEDU 그 웹사이트 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질문 보내주실 수 있는欄이 있어요. 거기 링크 클릭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